예, 반갑습니다. Y 맨하탄 강의를 맡은 어소시에이트 김영현입니다. 예. 예, 오늘 주제가 꿈이 현실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이라는 제가 첫 번째 카트인데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20대 때 건설회사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건설회사를 입사를 하고 첫 번째 맡은 현장이 호텔 공사였어요. 제가 정말 호텔 공사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또 아주 좋은 기회로 제가 호텔 공사에 투입을 돼서 너무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넓은 현장을 제가 죽기 살기로 막 한 3개월 정도를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결과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음 현장은 제가 단독으로 현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제가 회사 생활 한 4년 정도 보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직급이 대리였거든요. 대리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선배들하고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재테크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와이프 몰래 주식을 했는데 뭐 폭망했다고 막 늘 울상이고 그분이 차를 그때 현대에서 나온 엑셀 승용차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를 한 10년 정도 몰고 다니셨거든요. 그 차를 그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차를 못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쓸 돈이 많으니까 뭐 차 살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해가지고는 큰 돈을 잘 못 벌 것 같다. 내가 개인적인 좀 일을 하고 싶다는 막 그런 생각이 그런 쓸데없는 막 자만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딱 됐을 때 제가 그냥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연동 가면 현대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디자인 사무실을 제가 처음 오픈을 했었습니다. 처음 오픈을 하고 제가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공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내 돈은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제 디자인 사무실 제가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우리 공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을 때는 많은데 또 사실 없을 때는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또 새로운 일을 한 번 더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또 차립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 카페를 하나 제가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밀리오리 없어졌죠. 그죠? 서면에 가면 NC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NC백화점에 제가 조그만한 옷 매장도 하나 또 제가 냈었습니다. 근데 제 인테리어 일도 하고, 카페도 하고, 옷 매장도 하고, 막 그냥 정말 정신없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두 개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망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접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욕만 앞섰지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도 제가 뭐 제대로 100%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앞섰지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접고 제가 하던 그냥 본업을 계속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직장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사무실을 오픈했었고요. 또 추가적인 제가 카페도 했었고 옷 매장도 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저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계속 내 머릿속엔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자금에 들어가는 그런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거래처 결제, 이번 달에 거래처 결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때 제가 주식을 한 1,600만 원 했는데 9개월 만에 다 말아먹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볼 때 카드 결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십몇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거는 다 이런 거였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처럼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나 또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겠다가 막연한 노후가 대부분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고용 불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직업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80% 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갑작스럽게 퇴사를 당할 수도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 넘는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경험했던 창업을 제가 3번이나 했지만 2번은 망했던 그 창업을 절반 이상들이 꿈꾸고 있더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창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창업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회사 생활 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만두고 식당이나 할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창업을 생각하고 또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50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이 수입이 절반 이상이 100만 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요렇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후반, 30대 후반에 제가 자영업을 3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수입이 한 가게당 200만 원이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유지할 수 없어서 제가 접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50세 이상은 저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서울 중량구 족발 앤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권리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총 얼마요? 1억 5천을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월세 빼고 식자재 빼고 인건비 다 빼고 나니까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경제적인 가치를 넣고 봤을 때 합당한 금액인가로 보면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내가 1억 5천을 넣고 250만 원을 번다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버는 게 내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내가 1억 5천을 투자 안 해도 직장 생활 해도 250은 어쩌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직장 생활보다는 이게 자영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세태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요. 3년 이내에 거의 85%, 9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한 15% 정도 살아남는데요. 그 15% 살아남는 거는 또 3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80% 이상이 또 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지만 어차피 뭡니까? 치킨집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퇴직하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치킨집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80% 망하는 그 안에 그 대기업의 임원이 속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산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노후 파산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특히 노후 파산이 오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퇴직이 너무 빨라졌다는 겁니다. 퇴직이 빨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노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명은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 많은 수명을 내가 길어진 수명 동안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나의 노년의 삶은 힘들어질까,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제가 끔찍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정말 아까도 우리가 양윤 사님 강의를 해주셨지만 현대인들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늙으면 병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실비보험은 잘 돼 있는데 비급여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난치병 이런 데는 보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난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년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20대가 가장 심각하게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긱경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긱경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이제 거의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들한테 그 직장이 없는 그 애들이 얼마나 또 큰 짐이 되겠어요, 그죠? 그 애들 또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 원인 때문에 노년의 삶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30대, 40대부터 느꼈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죠?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죠? 그럴 때 가장 삶의 문제에 대두가 되는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누구나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해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제가 맨하텍 비즈니스를 의사를 통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였습니다. 세포 끝에 있는 수용체가 하는 기능들. 우리 보통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신세계를 만난 듯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메나텍 비즈니스가 정말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내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이분 잘 아시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텔입니다. 이분이 저서 보면 제로 투 원이라는 내용에 나온 겁니다.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했습니다. 독점권은 핵무기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업에 내가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독점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경쟁에서 항상 밀려나잖아요. 그죠? 애플하고 삼성이 특허 분쟁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얼마 전에 뭐 삼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독점권은 애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점권이 과연 뭐냐면은 회사의 이익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점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메나텍을 제가 봤습니다. 21세기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메나텍이었고요. 핵심 아이템이 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의 물질이 독보적인 물질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메나텍이 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겠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글리코 영양소가 메나텍 핵심 특허 물질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세포 끝에 수용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수용체가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과학자로 밝혀내서 이 두 분이 9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네이처지에 95년도 커버 스토리를 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 끝에 있는 이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메나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수용체가 우리 인체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내 미래 대안을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인해서 우리 이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 크게 위협이 될 거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고요. 또 모릅니다. 30년도에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올지 그건 아무도 예상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면역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역하고 우리 글리코 영양소가 핵심적으로 타이밍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비즈니스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적합하고 타이밍적으로 맞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돌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 회사 제품들을 저는 주간 동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생활 속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이래놓고 우리 엠브로토스 라이프하고 플러스 제품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언론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근데 그 독보적인 물질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메나텍이라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메나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나오는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1,800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 IT 산업이 3,800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산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8,000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글리코 시장이 8,000조 중에서 우리가 100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조면 지금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 메나텍이 지금 글로벌 전체 매출이 한 3천억도 지금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하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큰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100조, 우리는 지금 딱 시작하는 그 스타트에 딱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100조 시장의 주인공이 다들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글리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점도 아직 안 찍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2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120세 시대는 이제는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기나긴 노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자산을 관리해야만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자산 관리 시대인데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가 자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비활성 소득을 얘기합니다. 비활성 소득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인쇄 소득도 있습니다. 내가 베스트셀러를 하나 출판해서 내면 거기서 인쇄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시스템 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25년, 30년을 근무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내가 미리 투자했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파이프라인을 계속 내가 형성해서 나오는 소득. 이런 소득들은 내가 경제적인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런 자산 소득,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기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노동 소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활성 소득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고요. 물통과도 똑같은 내가 물통을 날라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통제권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예, 소상공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노동 수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 소득을 내가 가져야지만 이런 위험한 시기가 오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소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 소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부트 기요사키가 직업의 4분면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ESBI의 4분면 안에 다들 속해 있습니다. E는 봉급 생활자고요. S는 자영사업자입니다. 전체 경제 인구 중에 95%가 이 두 4분면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5%밖에 경제 흐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4분면은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자입니다. 전체 경제 인구 중에 5%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지만 돈은 95%가 여기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ES 4분면에서 어떻게 자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BI 4분면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I 4분면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4분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인 기업이고요. 5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종업원이 200명 이상 있는 그런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설비 투자 금액, 직원 월급 해서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돈이 있는데 이런 설비 투자할 만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할 때 하는 건 프랜차이즈를 내가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게 되면 거기 돈만 갖다 주면 그 시스템을 내가 활용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요즘 스타벅스 하나 차리는데 물어보니까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건물을 다 짓거든요. 예전에는 점포를 임대해서 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테이크아웃도 하고 그런 것들 자동차로 바로 타고 가서 주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1번하고 2번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번도 할 수 없고요. 프랜차이즈를 내가 성공이 입증된 그런 프랜차이즈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내가 합류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이제 계속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보화 시대를 통해서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플랫폼이 이런 거죠.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에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의 형태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우리 메나텍 비즈니스가 똑같습니다. 그죠? 아이템을 가지고 메나텍이나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내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해서 인쇄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바로 사업의 그 기회가 플랫폼 비즈니스고 저는 메나텍 비즈니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죠. 보통 사람이 1% 부자 되는 길이 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정말 함부로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그런 소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끊임없이 나오는 내가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특히 메나텍은 면역에 대한 핵심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과 거기에 더해서 건강의 자유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메나텍 비즈니스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삶은 꿈꿉니다. 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산에 단 한 사람 이문숙 사장님이라는 리더 한 분이 나오셔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윈윈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요. 꿈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문숙 사장님만 성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면 절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문숙 사장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바로 제가 그런 꿈꾸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메나텍 비즈니스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매력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는지,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은 어떤 보상 플랜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메나텍 보상 플랜 특징은 종류가 많이 회사들마다 보상 플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A사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쓰고 유니시티는 유니레벨 뭐 이런 방식들을 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바이러니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레그를 내가 고정해서 키워나가면 연소득 2억까지도 볼 수 있는 바이러니뿐만 아니고 브레이크어웨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면 기아로 정말 많이 고통받는 전 세계의 그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5 밀리언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M5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제 보너스 종류는 우리가 첫 팩 보너스가 있고, 초기 사업자들이 즉각적인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보너스 8%에서 3%까지, 많게는 8886654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별 보너스가 있고요. 7단계 밑에 8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작은 쪽 매출에서 받을 수 있는 무한 보너스, 인피니티 보너스도 있고 또 추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멘토 보너스도 있습니다.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내가 리더를 양성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너스,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는 내 매출과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을 1.5% 공유해서 거기서 브론즈 이상 직급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이제 글로벌 풀 보너스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우리 보상 플랜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백 보너스요. 두 번째가 멘토 보너스, 세 번째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네 번째가 랭크업 보너스, 유니레벨 및 무한 보너스 있고요. 그 다음 리더십, 체크 매직 보너스 있고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매출에 의해서 형성되는 보너스입니다.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뭐 첫팩이라든지 유니레벨이라든지 비즈니스 개발, 인피니티 보너스는 매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를 양성하면 내가 많이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보너스는 리더를 내가 ED 이상만 내가 계속 내가 추천한 사람이 ED 이상만 되면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내가 한 5명을 추천했는데 계속 ED가 되면 50만 원 추가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크 매칭 보너스는 내가 리더를 얼마만큼 내가 양성하는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6세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 20, 10, 10, 2.5, 2.5. 그래서 6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체크 매칭 보너스는 리더를 내가 많이 양성하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나텍이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진출하는 국가마다 매출이 늘어나면 글로벌 풀 보너스도 매출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조금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리더 양성에 의해서 받는 보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 내가 500PB를 하는 겁니다. 500PB는 돈으로 따지면 한 75에서 한 80만 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써왔던 제품들, 우리 많이 썼잖아요. 생필품들 써왔고, 다른 회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었습니다. 화장품도 바르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화택을 통해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보면 집에서 쓰는 생필품의 돈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면화택을 내가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가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좋은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소비자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500점 정도는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레그, A, B 레그에도 똑같이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됐을 때 주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8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경우를 내가 4사람을 만듭니다. 이러면은 20만 원의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8만 원도 주고 20만 원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4사람을 하게 되면 20만 원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니레벨 보너스인데요. 유니레벨 보너스는 단계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888 6654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가 8%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때 조금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맨 위에가 8%면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럼 이 위쪽에 매출이 많으면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유니레벨 보너스를 가져가겠죠. 그죠? 그래서 500, 500을 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매출을 채워서 가시면 가장 보너스가 많습니다. 여기 8% 재단계에 있는데 500 매출이 몇 개 없고 맨 밑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프로테이지가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럼 내 보너스도 같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그를 형성할 때 이런 좀 지혜를 많이 발휘하시면 위쪽에서부터 내가 가까운 쪽에서부터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내 유니레벨 보너스는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보너스. 아까는 내가 7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8단계 이하는 안 주냐? 다 드리는데 작은 쪽 매출에서 일어나는 보너스를 매출의 금액의 0.5%를 줍니다. 금액의 0.5%. 이거는 이제 PD 이상 됐을 때 받는 보너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PD 전에는 8단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7단계 안에서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뭐 PD 아닌데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맵을 보시면 PD 이하는 보면 거의 뭐 7단계 안에서 다 끝나져 있습니다. 이제 PD가 넘어가면 8단계도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PD가 되면 무한 인피니티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멘토링 보너스입니다. 멘토링은 내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일정한 직급에 가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내가 추천한 거거든요. 골드 ED가 되면은 추천인한테 10만 원의 보상이 돌아갑니다. 이게 두 사람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받는 거고요. 골드 ED가 되면은 7만 5천 원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멘토링만 27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ED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죠, 우리 양유진 사장님? 제법 우리 멘토링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리더로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예. 내가 추천하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을 리더를 키움으로 해서 내가 멘토링이라는 보상을 내가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글로벌 풀 보너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브론즈 이상 전 세계 매출의 1.5%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분이 있습니다. 각각 지분이. 브론즈 PD는 뭐 0.5%, 실버는 1%, 쭉 이래 있습니다. 예, CPA까지는 5%를 받는데요. 지금 26개국에 이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더 많이 이제 메나텍이 이제 진출하겠죠. 그죠? 진출하면 전체적인 이제 볼륨은 매출은 이제 커진다라고 보면 쌓여 있는 그런 글로벌 풀 보너스에 쌓여 있는 그 매출의 금액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직급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눠 가지는 보너스도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직급을 하이피를 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른 국가들을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 매출은 높아지면 직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한테는 정말 유리한 보너스가 글로벌 풀 보너스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리더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천인과 후원인 관계없습니다. 내 그룹 안에서 리더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내가 많이 가져가는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대별로 줍니다. 내가 실버 1위가 되면 1세대 20%를 주고요. 골드 1위가 되면 1세대 20%, 2세대 20%까지 줍니다. 그리고 PD가 되면 1세대 20%, 2세대 20%, 3세대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 받을 수 있고요. 브론즈는 4세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 20, 10, 10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실버 PD는 20% 1세대, 2세대까지 20%, 3세대, 4세대 10%, 10% 받고요. 5세대 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PD 이상이 되면 6세대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큽니다. 내 바로 F1이 PD가 됐어요. 그럼 그 PD가 받는 유니레벨 보너스, 인피니티 보너스의 20%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 전체 보너스 중에 유니레벨 보너스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보너스에 내가 2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액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 산하에 내 가까운 쪽에 큰 직급자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체크 매칭 보너스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의 최고 리더이신 우리 이문숙 사장님은 6세대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체크 매칭 보너스. 어쨌든 리더가 많이 저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윈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리더가 되면 우리 스스로 리더가 돼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또 그 성공을 인해서 우리 또 최고 리더이신 우리 이문수 사장님도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메나테크 직급 예상 소득입니다. 디렉트가 되면 매출이 한 220 정도 되는데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버 디렉터는 매출이 370이고 30에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요즘 계속 뭐합니까? TLP ED 만들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ED는 6,000점이고 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요.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니레벨 약간 좀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텍에 있어서 ED 직급 되게 중요한 직급이고 첫 번째 내가 도전하는 직급이고 이게 ED가 도전이 되면 골드 ED가 눈에 보이고 PD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ED가 직급이 되게 중요하고 ED 직급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골드 ED, 그 다음에 PD까지 직급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직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가 되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일어나고요. PPD가 되면 2천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정도 소득이 올라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가 PPD를 이제 목표입니다. PPD가 목표고 2024년에 이제 일단 골드 PD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PD가 돼서 제가 저번에 시스템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폰서님이 이문숙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리스로 여행 갈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2024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룹에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바로 TLP입니다. TLP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 성장할 수 있고요. TLP에는 TLP1이 있고 TLP2가 있습니다. 우리가 TLP1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온라인 MBA가 있고요. 그다음 VIP 홈파이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VIP 홈파티고 그 다음 20일간의 고집을 통해서 완전히 그분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TLP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TLP2인데 럭키박스. 이 럭키박스는 여러 가지 팩들이 있습니다. 이 8가지 팩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딱 정확하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게 TLP2 럭키박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럭키박스와 TLP1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그룹이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부터 마련이 됐고요.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우리의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 위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접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이미 이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되게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플랜 B를 통해서 앞으로 노후를 내가 잘 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가지쯤은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고요. 그 핵심적인 산업이 저는 이 메나텍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메나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멋진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